안녕하세요. 직영솔로텍의 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부품 작성 섹션 2-2인 와셔와 오일실 파트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보시면은 와셔 모델링인데요. 자, 이 형상을 이제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환경을 켜시고요. 자,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 참조 표면을 먼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그룹에서 돌출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평면을 스케치 그릴 XZ 평면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중심점 이용 원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 중심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 중심 포인트가 이렇게 인식이 되죠. 자, 이 포인트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그 포인트로부터 원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로 원 1개, 원 2개, 이렇게 2개 원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치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치수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치수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배치를 하게 되면 치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는 파이 20, 직경이 너무 크게 그렸네요. 직경이 20짜리 하나, 다음 안쪽 원은 직경이 4.5짜리 하나.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검사 탭에서 계산 그룹에 보게 되면 관계 색상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색상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스케치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거는 지금 현재 형상이 완전 구성이 되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 치수 하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수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치수는 값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치수가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의 치수를 20이라고 구속을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실 때는 검사 탭에서 관계 색상 명령어를 켜놓고 그리시면서 스케치를 그리다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스케치는 완전히 정의된, 완전히 구속된 스케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돌출을 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스케치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스케치 닫기를 누르셔도 돼요. 똑같은 버튼이 두 가지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럼 스케치 닫기를 누르신 후에 자, 그 다음 돌출을 할 건데 위쪽에 돌출 범위를 보게 되면 비대칭 범위, 대칭 범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대칭 범위라는 거는 제가 그린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가 대칭적으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 값을 제가 3을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취소까지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트가 이렇게 깊이 3만큼의 파트가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돌출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비대칭 범위라는 것과 대칭 범위가 있죠. 자, 비대칭 범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방향 1, 방향 2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거리 값을 50을 입력하고 엔터 쳐서 1번 방향으로 50만큼 주고요. 그 다음 2번 방향으로 30만큼 주게 되면 자, 비대칭 범위라는 거는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방향 1번으로 50, 방향 2번으로 30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돌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대칭 범위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거리 값을 100이라는 거리를 입력했을 때 자, 제가 그린 스케치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50, 50만큼 대칭적으로 돌출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대칭 범위라는 것과 대칭 범위가 모두 다 꺼져 있을 때 거리를 100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100만큼 돌출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출 옵션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역시 돌출 옵션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형상을 돌출 하나 할 건데요. 자, 제가 평면을 잡고 원을 하나 간단하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돌출을 할 때, 자, 일단은 제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하기 위해서 이 2개의 옵션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에서 돌출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체라는 거는 전체를 했을 때 이 심볼, 노란색 심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전체, 어떤 주어진 값과 상관없이 돌출 방향이 모두 다 전체 형상까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다음면까지를 하게 되면은 스케치를 내가 작성한 평면으로부터 바로 다음에 있는 평면까지만 돌출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과 끝이라는 거는 제가 스케치는 여기 그려놨지만 돌출이 시작될 부분과 돌출이 끝날 부분을 정의해서 돌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돌출을 여기에서부터 이 면까지 생성하겠다. 그러면 제가 비록 스케치는 왼쪽에 그렸지만 범위를 정의해서 형상이 돌출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 한정 범위라는 거는 제가 어떤 임의의 거리 값을 주어서 그 치수만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돌출 옵션에는 총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형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형상에 못따기를 주기 위해서 솔리드 그룹에서 라운딩 명령어 아래 보면 못따기라고 있습니다. 자, 못따기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못다리 선택해 보게 되면 모서리, 체인면 여러가지 선택 옵션이 있는데, 자, 모서리 코너를 선택을 하고 제가 못따기 줄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라인을 선택한 후 얼마만큼 값을 줄 건지 못따기 1 값을 주고 수용 버튼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못따기가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 간단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파트는 와셔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셔서 자, 원하는 위치에 와셔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오일실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트 창을 여시고요. 첫 번째 회전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스케치 그릴 평면을 잡겠습니다. XZ 평면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중심으로 직사각형 생성을 이용해서 자, 임의의 위치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부터 구속을 주기 위해서 관계 생성 그룹에 있는 수평 수직, 수평 수직이 저희가 선의 어떤 라인에 대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요.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그 선의 중간점이 인식이 됩니다. 자, 이 중간점을 좌표의 원점과 수직하게 연결하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 점선이 생기면서 수직하게 정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하는 이유는 자, 제가 뒤로 가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치수를 제가 1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1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왼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치수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관계 생성에서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이 선의 중심을 좌표의 중심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 선의 치수를 변경했을 때 자, 이전과 다르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형상이 수정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형상 치수 구성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셨으면은 자, 치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7이랑 세로는 5로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단면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건지 회전축이 필요하겠죠. 자, 회전축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기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에 투영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투영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면 옵션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참조평면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그 라인이 자동으로 내가 그린 스케치처럼 따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 파일 하나를 열었는데요. 자, 제가 방금 했던 그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케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평행 평면으로요. 자, 이렇게 임의의 평면을 만들고, 자, 이때 그리기 그룹에 있는 스케치의 투영을 이용해서 자, 스케치를 복사를 해 올 건데, 자, 옵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자, 첫 번째 옵셋을 주어 투영을 하겠다는 거는 제가 선택한 모서리로부터 옵셋을 주면서 투영을 할 건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내부면 루프 투영이라는 거는 면을 선택할 때 이제 함께 포함시킬 내부 모서리를 지정할 건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피어 어셈블리의 파트 및 스케치 찾기 허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어셈블리 스케치에서 어셈블리 참조로 이제 파트를 그릴 때 그런 지오메트리 찾기를 가능하게 할 건지 이 여부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셈블리 다른 파트로부터 지오메트리 투영 시 연관성 유지.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그릴 때 사용되는 옵션인데요. 이 포함된 스케치가 파트나 어셈블리 스케치에 연결되도록 지정을 할 건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선택 유형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단일 와이어 프레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단일면으로 하게 되면 자, 이 면에 포함되고 있는 모서리를 한 번에 이렇게 따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그룹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치 라인을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해서 따오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단일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라인을 한번 따와 볼게요. 자, 스케치 닫기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형상의 그 모서리의 스케치를 내가 원하는 평면에 바로 복사해 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기능은 기존의 솔리드 모델의 모서리를 내가 원하는 스케치 평면상에 가져오는 그럴 때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스케치의 투영을 이용해서 회전축 라인을 따왔죠. 자, 그 다음에 치수 그룹에서 대칭 직경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치수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스케치 투영 명령을 이용해서 따온 스케치 라인을 선택을 하고 자, 사각형의 모서리를 라인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쭉 빼면 자, 이렇게 치수가 배치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칭 직경 치수를 25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스케치 닫기를 하게 되면 자, 회전 형상에는 회전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이 선을 스케치의 투영을 이용해서 따왔습니다. 자, 근데 이 선은 지금 실선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축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기 그룹에서 회전축을 이용해서 자, 이 선은 이제 회전축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선이 실선에서 1.3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면이 가운데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 닫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단면이 이제 회전축을 기준으로 쭉
회전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60도 회전을 할 건데 여기서 각도 값을 이용해서 360도 회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 360도 회전 버튼을 누르셔서 형상을 완성하셔도 돼요. 마침 취소하시게 되면은 자, 형상이 이렇게 360도 회전이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회전 형상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못따기를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딩 못따기 명령어 누르시고 자, 못따기 줄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못따기 값은 0.5를 입력하고 수용 버튼 마침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파트의 못따기까지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실까지 파트를 완성했으면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오일실이라고 파트를 저장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 부품 형상인 와셔와 오일실 파트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링크 부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